안녕하세요. 교재 289페이지 도시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34페이지고요. 자, 일단 노트 34, 35를 먼저 보고 개발법 흐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흐름이, 자,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런 데다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 이 지역에다 신도시를 만듭니다 해가지고 먼저 신도시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신도시 명칭이 일반인들은 신도시 그러지만 우리는 신도시라는 말 안 쓰고 명칭이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다른 법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니까 도시개발구역 그러면 신도시 생각해야 돼요. 세 군데에다 신도시 발표하면서 지역 상황이 다 다를게요.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듭니다. 즉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줍니다. 어떤 신도시 만들 거냐?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들어 주는데 이 계획을 보고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계획 그럽니다. 도시개발 사업계 지문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그래요. 그래서 둘은 일단 원칙은 동시입니다. 구역이 딱 발표되면서 계획이 동시에 딱 발표돼요. 이렇게 신도시 만든다 방향 제시하면 공사하는 자가 시행자죠. 시행자는 이 방향에 맞춰서 당연히 사업계에서 만들 거예요. 사업계에서 만들고 승낙받고 공사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우리는 또 뭐라 하고 그러면 쓸 때는 실시계획이라고 쓰고 승낙받는다. 승낙이 인가입니다. 승낙에서 말린다. 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서입니다. 당연히 어디에 맞춰야 돼요? 개발계획에 맞춰가지고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업계획서 승낙이 났으면 이제 바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시행 방식이 도시개발법은 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토지를 수용 사용 방식, 두 번째 토지끼리 바꿔주는 환지 방식이 있고 세 번째 두 개를 섞어서 하는 혼용 그룹니다. 그래서 혼용 방식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 사용금은 떠오르는 법이 무슨 법이요? 공치법이네요. 공치법이 나오겠다 생각하고 환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 수용 사용에 대한 일반법이 공치법이면 환지에 대한 일반법. 우리나라는 환지에 대한 모든 절차가 무슨 법이 있냐? 환지에 대한 일반법이 오늘 배우는 도시개발법이요. 개발법은 환지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그러니까 환지에 관련된 절차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을 하게 되면 먼저 뭘 만드느냐? 환지 계획을 만듭니다. 환지 계획 만들어서 먼저 인가 받습니다. 환지 계획 인가. 땅끼리 바꾸기 위한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시행자는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도 있고 공사 계속하면 언젠가는 공사 끝날 것이고 중고검사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지 계획에 정한 내용 그대로 땅끼리 바꿔주는 처분. 땅끼리 바꿔주는 처분 이게 우리가 환지 처분입니다. 그래서 토지끼리 바꿔주고 차이가 나는 건 금전을 정산은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여기 있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보통 문제가 두세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실시계획에서 주로 한 문제가 나오고 사업 시행 방식이 세 문제인데 수용 사용 방식이 한 문제다. 그러면 환지 방식이 두 문제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여섯 문제 나옵니다. 여섯 문제 나오면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세 문제 정도 쉽게 나오면 뭐 네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작년 같으면 충분히 네 문제 맞추는 거고 일단은 목표는 좀 마음 편하게 반만 맞춘다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그럼 충분합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어디서 지정하는가 지역을 보면서 면적이 얼마가 되는가 찾아야 되고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일정한 절차가 있을 거예요. 지정 절차. 두 가지만 말해볼래요. 반드시 할 것이다. 뭐뭐는 반드시 할 것이다. 심의하고 지정했으면 보시할 것이고.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구역 지정 효과.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언제 해제되는가? 해제 시기 5개를 쫙 잡아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 계획인데 언제 수립을 하느냐? 첫 번째, 수립 시기 봅니다. 두 번째, 개발 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세 번째,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는, 네 번째,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동의받습니다. 동의받는 기준. 다섯 번째, 개발 계획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무슨 개발 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추느냐? 기준이 되는 게. 여섯 번째,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자족 도시 면접 보고. 일곱 번째 모르면 간첩입니다. 개발 계획 수립 기준은 네, 국장이 정한다. 지금 강의실이 시원해요, 더워요? 지금 에어컨 좀 틉시다. 후덥지근해가지고 이렇게 더우면 수업 안 돼요, 수업. 후덥지근해가지고 찝찝해가지고. 아니 더울려면 확 더워서 땀이 나오든가. 지금 약간 땀 삐질삐질 날 것 같은가 이러면 수업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움직이도 못하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계획까지 정리를 쫙 해놓고 공부하게 되면 이쪽 파트가 약간 어려워. 이쪽 파트가 지금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이쪽 파트가 약간 어렵고 뭐 나머지 파트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나씩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 책 보게 되면 290페이지죠. 290페이지 목적은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목적이 시험에 안 납니다.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복리, 정지 넘어가고, 용어 정의에서 1번 도시개발구역이란 시험에 안 나니까 무시하고, 2번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등 생태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까지 조성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무슨 그런 기능 의미가 없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주거 기능만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이러면 안 되고, 주거 기능 등 그래야죠.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 문제가 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그러면 O입니까? X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그럼 O예요, X요? 감독관이 끝났다고 나가라고. 시간 추가야, 시간 추가. 도시계획 사업에는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 사업은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정비 사업. 앞전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오늘 뭐 할 거예요, 이제? 도시개발 사업. 다음 주 뭐 할 거예요? 정비 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오지. 그걸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냐고. 그거 간다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 또 X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웃긴다고. 공부 좀 하자고. 책에는 없지만 그런 지문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가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그러면 당연하다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도시개발 구역 지정 등 해가지고 1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지정권자인데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세요. 마음 편하게 그냥 시험에 나옵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가 누군가 바로 정의해봐요. 도시개발 구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하냐. 지정권자인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도 없는데 자꾸 여기서 시험 문제가 원칙은 누구고 예외는 자꾸 이거를 물어봐요. 원칙은 누구, 예외는 누구.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도시개발구역 원칙 지정권자 누굽니까? 시, 도, 대도시장. 예외적인 지정권자 누굽니까? 국장. 자, 정리하면서 바라봅니다.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트는 26페이지, 36페이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가 누굽니까? 박스 보게 되면 그냥 다 읽지 말고 그냥 줄여서 지금 웬만큼 하니까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있는데 가면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다. 시도 대도시는 간단하게 본인이 직접 판단하니까 본인 생각이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고. 2번 주야지 2번 2번을 좀 잘 읽어보세요. 2번이 뭡니까?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쳤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쫙 읽어봐요. 뭐 해가지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좀 주의해야 돼요.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시도 대도시 지정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네가 할까 내가 할까. 간단하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정할 자를 정한다.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자 다음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이제 한 번 했으니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라고 암겼나요? 중, 복, 정부, 긴급 협의입니다. 중국 정부 긴급 협의다. 중이 뭡니까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합니다. 주의해야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누구라고요? 각부 장관이에요. 각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요청했을 때 국이 뭐라고요? 국가가 개발한다. 국가가 개발.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누가 공공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마 이상으로 구역 지정 제한했을 때 긴급 그러면 천재지변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협의가 안 됐을 때 둘 이상 시도 대도시 걸쳤는데 시도 대도시 간에 협의가 안 됐을 때 중국 정부 긴급 협의 암기하시고 예, 주의해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라고요? 각부 장관. 뭐 한다? 요청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게 아니요. 그 다음에 얘 주의해야 돼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제한하는데 이 공공기관의 장에 누가 있습니까? 이걸 주의하죠. 공공기관의 장이라 누굴 보고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합니까? 오늘 솔직히 오늘 공법 개발법 하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솔직하게. 솔직히 개발법 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까? 그럼 예습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그냥 배짱으로 막 나왔습니까? 배짱으로? 아니 대충 한번 샥 훑고 놓아야지 대충. 자 310페이지 봅시다. 310페이지 310페이지 시행자를 보게 되면 시행자에 누가 있는가? 시행자에 성격 해가지고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공동출자법이 있죠. 우리는 공공시행자가 누군가 그걸 잡아야 돼요. 공공시행자를 잡아야 돼요. 공공시행자는 1번 국가지자체인데 그 뒤에 비교해서 뭐라고요? 행정관청 그랬죠. 행정청은 누구를 보고 행정청? 국가지자체. 국가. 이거 알아야 돼요. 국가지자체만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2번 보게 되면 LH공사 이런 것들은 공공시행자지 뭐가 아니요? 행정청은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뭡니까?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누굽니까? 토이트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공통점 뭡니까? 네, 한국. 무슨 얘기요? 국가가 만든 공사. 3번 대리행정은 정부 추가기관. 누구 있는 거 보지 말고 4번 지방공사. 2번 공사, 4번 공사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2번 공사, 공공기관의 장, 국가 만든 공사. 4번 공사, 이것은 지방공사, 지자체가 만든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였고 6번 봅시다. 6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인데 가로 안에 지금 신경 써야 돼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다. 조합은 언제만 만든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지금 우리 몇 번 보고 있다? 6번. 6번이 뭡니까? 조합인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조합을 만든다.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는 더 읽어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시행자 1, 2, 3, 4가 뭔데? 공공시행자인데 여기 봐요. 여기 이제 정부 출연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시행자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공공기관의 장이 누구요? 시행자 2번이죠. 그러니까 2번 공공기관의 장이 누구라고? 국가가 만든 공사니까 여기다 시행자 4번 지방공사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방공사는 국장에게 제한할 수 없다. 자, 291페이지 다시 갔어요. 291페이지. 291페이지 빨리 가요. 빨리 바쁘니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다고요? 중, 국, 정부, 긴급협의다. 중행정 요청, 국가 개발,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 30마 이상 재산. 거기서 공공기관의 장이 누구다? 국가만능공사. 그러니까 누구는 지방공사는 국장에게 제한할 수 없다. 그거를 기억해야 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292페이지 3번 도시보건교육 분할 및 결합인데 얘는 6월달에 봅시다. 6월달에 신경 안 쓰니까 293페이지 큰 2번 도시보건교육의 지정 요청 자, 잘 봐요. 시장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사에게 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다.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지금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정하는데 지정사유 국가가 개발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필요에 의해서 개발한다. 시도 대도시자도 직접 필요에 의해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국장은 왜 지정한다? 중행장이 요청하니까.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요청해서 요청. 여기도 요청에 의해서 지금 누가 요청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한다. 시군구는 누구한테 요청하고 누구한테? 시도한테. 중행장은 누구한테 요청하고 국장한테. 어디로 가는 거 잘 봐야 되고 이 시에서 대도시는 어쩐답니까? 빠져야죠. 당연히.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시도의사한테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 봐요. 자, 국장은 왜 지정하냐?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뭐 하니까? 지정하자고 제한하니까.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정 제한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가야 되니까 여기도 지정 제한인데 지정 제한 봅니다. 3번 지정 제한 1번 국장에게 제한한다.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마 이상으로 국가계 밀접한 관련있는 구역 지정 제할 때 국장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 얘기. 정부 출연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30마 이상으로 제한하면 누구한테? 국장에 직접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밑에 2번 국가지자체 체크합시다.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국가지자체 도시개발 조합을 제외한 체크해놓고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줄 거죠. 누구한테? 특도 시군국에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자, 지금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가 국가, 그 다음에 또 지자체,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조합입니다.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아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한을 못합니다. 제한을. 왜 제한을 못하냐 그러면 국가는 왜 지정 제한을 못합니까 하면 얘가 국가니까 필요하면 어쩐다고요? 직접 지정하면 그만이지.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지자체는 왜 제한 못합니까 하면 필요하면 어쩐답니까? 지자체는 직접 지정하면 돼요. 필요하면 어쩌면 돼요? 요청하면 돼요.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조합은 왜 제한 못합니까 하면 조합은 이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조합이라는 게 없어요. 설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누구한테 제한하냐?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뭐가 없으니까? 시군구가 없으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한다. 그러면 세종시는 있는가? 이 법 만들 당시, 이때 당시는 세종시가 아직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집어넣어야 되는데 법에 안 들어온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자도 시군구에게 제한한다. 특자도 시군구에게 제한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넘겨보면 3번 자, 제한 서류 제출인데 제한 서류 제출. 자, 도시구역 지정 제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 지정 제한서를 국장, 특도, 시군 제출하는데 그 밑에 이 경우 지역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이 제한한 지역이 둘 이상 되는 시, 군, 구에 걸칠 때는 어디로 가라고요? 면적이 많이 걸친, 즉 크게 걸친 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 예를 들어서 A시가 있다, B군이 있다. 여기서 제한한다. 누구한테? 시장한테. 제한한다. 누구한테? 군수한테. 이러면 제한한다. 누구한테? 얘가 크네. 누구한테? 군수한테 이 얘기입니다. 면적이 많이 거친 큰 면적이 많이 거친 시군국에 제한하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지정 제한 동의에 관한 사항인데 토지 소유자 또는 11조 7호부터 11호에 해당하는 자 묶어서 그냥 민간 시행자예요. 민간 시행자.
이 제한할 때 제한자 중에서 누가 제한하냐?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면적 얼마요?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도시개발법 공부하게 되면 면적은 무조건 얼마요? 3분의 2. 예외시 면적 무조건 3분의 2. 그러니까 숫자 보지 말고 우리는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수험생은 여기 보고 출제위원은 대부분 여기 봐요. 여기. 출제는 이걸 함정 쓰고 우리는 이거를 예상하고 있고 여기 보고 있지 여기 안 봅니다. 이 숫자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보라고. 민간이 제한할 때 지방공사가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동의 받으라. 들렸어요? 지방공사는 0000 민간 00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면 5번 비용 부담이죠. 비용 부담. 이거는 국토계획법이든 개발법이든 도정법이든 항상 똑같아요. 뭔가 제한해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항상 어쩐다고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항상 똑같고 그 다음 6번 수용여부 통보. 자, 제한했으면 대답을 해야죠. 언제까지? 2달 내에 결과 통보합니다. 부득이하면 얼마 연장할 수 있다? 1장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 전부 다 나왔어요. 이 내용들 한 번씩 다 나왔으니까 정리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니까 그냥 이 부분은 마음 편하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 쫙 해요. 노트 36페이지 보면 똑같이 써놨으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295페이지 보면 4번 도시개발구역의 규모입니다. 규모. 자, 1번 도시적, 2번 도시적에 이거 출제 잘 돼요. 숫자 암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법은 숫자 암기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놓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도시적이 산다. 주거적, 상업적 만, 공업적 3만, 자연녹지 만, 생산녹지가 만. 근데 가로 안에 생산녹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이야. 보시고 녹지에는 자연녹지도 있고 두 번째 생산녹지도 있고 세 번째 보존녹지도 있는데 자연녹지를 지정한다. 얼마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 안 된, 보존녹지 안 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야 생산녹지가 좀 안 됐다. 규제 좀 풀자. 생산녹지 절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산녹지가 일부 들어가는 거. 생산녹지하고 다른 지역하고 같이 뭉치면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생산녹지 지역에 들어가려면 얼마 이상 들어가라? 10,000제곱미터 이상 들어가라. 10,000 이상. 왜 10,000 이상이 되겠어요? 10,000 미만이면 10,000 미만이면 뭐라 가요? 개발행 허가로 10,000 이상입니다. 10,000 이상. 그러면서 이 면적이 전체 면적에 이 생산 녹지 면적이 전체 면적에 얼마 들어가야 된다? 100분의 30 이하로. 생산 녹지가 많이 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들어갈 거면 얼마 이상 들어가되 10,000제곱미터 이상 보여가되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생산 녹지가 크게 개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존 녹지는 걸치고자 할 수가 없어요. 보존 녹지 그런 얘기죠. 살아생전에 개발할 수 없다. 그게 보존 녹지. 보존 녹지는 신도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반드시 암기하시고 도시지역 외에는 얼마입니까? 30만. 다만 공동주택 등 아파트 연립의 건설이 포함된 경우에서 다음 요건 모두 갖추면 20만. 근데 20만이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번 초등학교, 2번 4틀 이상 되는 도로. 암기하고 싶은 사람 하고. 도시지역 밖에서 얼마요? 30만. 별것도 아니요. 그냥 도시지역 밖 그러면 그냥 30만. 딱 그냥 30만. 근데 도시지역 밖에 아파트 연립 건설이 포함 이러면은 20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 아파트 연립의 건설이 포함되면 20만 이상.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도시지역 밖에 아파트 건설이 포함되면 이런 거 못 내요. 다 써야 돼 이걸 갖다가. 도시지역 밖에 아파트 연립의 건설이 포함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20만 이상.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 밖에 아파트 연립의 건설이 포함되면서 초등학교 영재 학부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20만 이상. 그런 식으로 낼 수는 있어요. 도시지역 밖 그러면 말하고요? 30만. 그거는 아파트 연립 그 말이 나오면 말하고요? 20만. 3번 좀 어렵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한번 해보고 4월달에 한번 해보고 이해 안 될 거 예상하고 한번 해주고 6월달 가면 그때는 이해가 돼요. 4월달에 웬만해서 이해 안 됩니다.
나는 이해 잘 되는데 대단한 분이요. 안 될 거 예상하고 미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해하려고 얘는 써봐요. 어쩌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전국토는 첫 번째 도시적이 있고,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이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녹지적도 있고, 녹지적은 자, 막 씁시다.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두 번째 뭐가 있고요? 관리적. 관리적은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존 관리. 세 번째 농림, 네 번째 자연 환경. 미리 말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절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닌데 혹시나 해봅니다. 혹시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 만드는 거죠. 개발하는 거죠. 개발하니까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처음부터 이 지역은 왜 나왔어요? 개발하려고 나왔어요. 개발하려고 나왔으니까 주상공은 그냥 면적만 맞으면 얘는 무조건 지정하는 거예요. 면적만 맞으면 얼마 이상? 10,000 이상 지정해요. 10,000 이상 지정해요. 30,000 이상 지정, 이러고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존 녹지부터 자연환경 보존 지역까지는 과연 구역 지정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보존 녹지는 애초부터 얘는 탈락. 보존 녹지는 신도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관농자에서 과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이 지역들은 이 지역이 전부 다 보존 아닙니까? 보존 전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 목적이 뭐라고요? 보존 목적임. 보존 목적인 이런 데다 구역을 지정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그러면 여기에 이 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뭐 하는 계획이요? 방향이죠. 방향. 각종 방향입니다.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냐 안 됐냐, 방향이 제시됐냐 안 됐냐. 1번 수립이 됐다. 수립이 됐으면 방향이 어디가 개발이고 어디가 보존인가 이 방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수립이 됐으면 개발이 된다. 여기서는 지정할 수 있지만 보존 목적 여기서는 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두 번째 수립이 안 됐다. 미수립됐다.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디가 개발되고 어디가 보존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나마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요? 예. 그나마 개발도 안 되는데 예. 두 개는 좀 가능성이 있죠. 개발 가능성. 그래서 미수립됐으면 그때는 자연 녹지 지역하고 계획 관리 지역만 지정할 수 있다.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외입니다. 보존 녹지가 안 되니까 아예 빼버리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외에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광역 기본계획 수립이 됐냐 안 됐냐. 됐는데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데서 지정하고 안 됐다 그러면 자연 녹지하고 계획 관리에서만 지정하고 추상공은 광역 기본계획 나오든가 말든가 처음부터 보니까 개발이니까 면적만 맞으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3번 봅시다. 3번. 지금 분위기가 얼추 이해 좀 한 것 같아요. 자, 3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1번. 광역기본계획 수립된 지역. 광역기본계획에서 체크합시다.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역에서만 지정해야 된다. 2번. 광역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자연녹지 계획관리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면적 기준 등 적용 제외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 필요도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위 규모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1번 읽고 치락지구의 치 잡고 치. 개발진흥지구의 개.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 3번 국장이 국가균형발전 축구고 균형발전의 균. 읽어봐요. 뭡니까? 치, 개, 지, 균. 그 치, 개, 지, 균, 그것은 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균형발전 4개의 지역은 뭐 안 쓰냐 그러면 아까 면적 있죠. 면적 안 쓰고 광역 기본계획, 광역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광역 기본계획 수립되든가 말든가 면적이 맞든가 말든가 취, 개, 지, 균은 막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치게 지기는 어쩐다고요? 막 지정, 얘들 막 갚아요, 막 갚아. 면적이 맞든가 말든가, 광역 기본계 있든가 말든가 어쩐다? 무조건 지정한다. 여기 봐요, 여기. 자,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주거지에 있다 구역 지정합시다.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 광역 기본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든가 말든가, 있든가 말든가. 얼마 이상? 10,000 이상. 여기 주거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얼마 이상? 그냥 지정한다. 면적에 관계없이. 이런 얘기요. 자, 여기 농림죠.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고,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된대요. 수립이 돼야죠. 광역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어야 되고, 수립해서 뭐 하다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플러스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이 조건을 갖춰야만 농림지역은 지정할 수 있어요. 농림지역에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일단 광역 기본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 뭐라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야 된다. 면적 얼마 이상이다? 30만 이상. 이 조건을 갖춰야 농림지역 지정할 수 있는데, 농림지역에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농림지역 안에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집 짓고 살아요? 땅 파고 살아요? 집 짓고 살죠. 굴 파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데서 집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그런 데를 갖다 우리가 뭐라 지정해요? 칠학지구, 칠학지구. 이렇게 칠학지구다 그러면 칠학지구에서는 광역 기본계획 수립이 되든가 말든가, 면적이 맞든가 말든가, 그냥 나 2만 제곱미터 그래도 할 수가 있다니까, 여기는. 광역 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면적에 관계없이, 누구는 치계지균, 면적에 관계없이, 광역 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치계지균. 거기까지 딱 잡아줘야, 그 면적하고 지역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저 위에 숫자가 주거 상업 만, 공업 3만, 자연녹지 만, 생산지 만, 도시적 박 30만, 아파트 20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까지 다 잡아놔야 완벽하게 문제가 풀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이해가 되면 별것도 아니요. 정리합니다. 도시지역에서 면적이 얼마냐? 주거, 상업, 자연녹 생산지 만 이상. 단 생산녹지는 100분의 30 이하고, 공업은 3만 이상이고, 밖으로 나가면 원칙은 30만 이상, 아파트 연립 나오면 20만 이상. 면적 암기 딱 하고, 그 다음에 보존 목적인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 구역 지정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광역 기본계획 수립이 됐냐 안 됐냐? 됐다. 개발이 가능한 데서는 할 수 있다. 안 됐다.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에서는 그래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면적 안 따지고 광역 기본계획도 안 따지고 내 마음대로 막 지정한다. 그게 치계지균. 넘어갑시다. 자, 이제 2절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구역 지정 절차. 얘는 구역 지정 절차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구역 지정 절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여기에다 우리가 신도시 만듭시다. 과연 여기가 신도시가 맞을까? 뭐를 해야 되고?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주민들 생각은 어쩔까? 의견 청취하고, 세 번째 관계부처하고 협의 좀 하고, 네 번째 반드시 뭐 한다? 심의하고, 다섯 번째 지정했으면 반드시 뭐 한다? 고시하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얘만 필요해요. 나머지는 전혀 쓸모없고 의견 청취 얘만 잡으면 돼요. 자, 1번 기초조사 등. 자, 빨리 읽어줄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되는 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거나 구역 지정 요청, 제한할 때는 구역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 때 주택 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크합시다. 그것까지 필요가 없어요.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그 부분만 해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2번 X. 양가리 2번 주민의견 정치. 자, 국장시도 대도의 시행이 도시개발 지정 하려하거나 대도의 시행이 아닌 시군구청장이 구역적 요청할 때는 체크합시다. 공람이나 공천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들이 하면 딱 잘라요. 공람이나 공천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가 견는다. 자, 이 의견 청취 절차가 뭐로 나왔어요? 공람이나 무엇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된다. 공람이나 공청회 제시의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겠지 안 하겠어요?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뒷말 읽을 필요가 없고,
공남이나 공천을 통해서 의견 듣는데 우리 문제 포인트는 공남이 뭡니까? 공남입니다. 뭘 보고 공남이라게 뭘 보고 공고 그리고 어쩐다? 열남 보여준다. 공고 열남. 그러면 참 문제 치사해. 어디다 공고하냐 이거 어디다 공고하냐. 공고가 뭐라고요? 알린다 알린다. 어디다 알리느냐. 그걸 어디다 알리느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296페이지 맨 밑에 기업 공고 공람 시작합니다. 국장 시도 이런 것은 국장 특별시관에서 이런 건 의미가 아무 의미 없어요. 대충 읽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국장 시도 도시개발 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군구 송부한다. 괜히 읽었어요. 시군구는 관계 서류 사본 송부받고 주민 의견 청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자는 체크합시다. 그 다음부터입니다. 둘 이상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필요가 없어요. 일간 신문과 홈페이지, 일간 신문과 홈페이지 14일 이상 열람시킨다. 다만 그 다음 필요합니다.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일간 신문 하지 않고 공부하고 홈페이지 한다. 그 부분이 문제니까 자 어디에다 공고한다 그랬더니 어디에다 일간 신문과 어디에다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 신문과 홈페이지 하는데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신문 쓰지 말고 돈 들어가니까 공보에다 안 내면 돈 안 들어요. 공보와 뭐 하나요? 공보와 홈페이지다. 공보와 홈페이지. 이게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쪽을 갖다 자꾸 내나 모르겠어요.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하는데 10만 미만이면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보면 15만이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 15만이면 뭐 해야지? 신문하고 홈페이지. 10만 미만이면 뭐 한다고? 공부하고 홈페이지. 15만. 아 너는 신문으로 가라. 신문으로 15만이면 크니까. 이것만 좀 주면 이것만 주면 돼요. 며칠 이상 열람 보지도 말고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10만 미만이면 공부하고 홈페이지. 하루 지나면 생각 안 나요? 또 반복이에요. 또 반복.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보면 결론은 반복이에요. 반복. 누가 반복 많이 했는가?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잊어먹기 전에 빨리 데려가야 되니까. 조금 있으면 국토개발법하고 개발법하고 국토개발법 했고 개발법 국토개발법 한 장으로 줄였죠. 한 장으로. 얼마 쉬워요 그거. 한 장으로 확 줄여가지고 제가 그 녹음 다 떴는데 몇 분 걸렸어요? 1시간 한 40분, 2시간 안 걸렸어요. 1시간 40분. 1시간 40분 국개법 다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개발법도 다음 개발법이 아니고 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하면 얘들 한 2시간은 걸려요. 그래도 좀 더 많으니까 그것도 한 장으로 따서 좀 이따 줄 테니까 봐봐요. 하나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한 장으로 잊어먹기 전에 최대한 빨리 돌리면 돼요. 자꾸 반복입니다. 공고 어디다 한다고요? 공고 신문하고 홈페이지 10만 미만이면 공부하고 홈페이지 잊어먹기 전에 반복. 자, 니은 필요가 없고 디귿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2번 공청에 박스 1번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혹시나 자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에 해야 한다. 혹시 모르니까 낸다 그러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에 다시 한번 해야 한다. 나머지 더 읽지 말아 시간 낭비요. 넘어갔습니다. 딱 넘어가서 298페이지 딱 보고 3번 뭐도 하네? 심의도 하네. 뭐 한다? 협의한다. 물어봅시다. 협의가 먼저 심의가 먼저? 심의가 나중입니다. 4번 지정했으면 뭐 해야지? 고시해야지. 내용 보면 낭비, 시간 낭비. 목참아. 자, 그러고 옆에 3절 도시개발 지정 효과 중요히 하시고 1번 도시지역 등의 결정고시 의제 중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국계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행에 정하는 밑줄 긋고 써요. 쓰면 안 되지 이거. 그냥 대행에 정하는 지구단위 대행에 정하는 그 말을 지워버려. 옛날은 지구단위가 1종 2종인데 지금 1종 2종 없으니까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그 지역은 뭐가 된다? 도시지역이 되고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도시지역이 되고 뭐가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다만 중요합니다. 국계법에 따른 도시적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중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그건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돼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됩니까? 도시지역이 되고 자동 뭐가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여기 좀 봐봐요. 자, 이 지역이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인데 신도시 만듭시다 해가지고 신도시 만든자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딱 지정했어요. 딱 지정하니까 이 계획관리지역이 자동 뭐가 되고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이 되고 원래 도시개발구역이 신도시 아닙니까? 신도시 정상적이면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정상적이면 도시지역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차피 신도시 만들 거니까 그냥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도시지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절차를 한 단계를 갖다가 한 단계를 생략을 줄일 수가 있다고. 빨라진다고. 개발지구단위. 개발지구단위. 개발 그러니까 지구단위. 그럼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되는데 또 지정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아예 어쩌자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되고 도시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중요합니다. 단 해가지고 자 도시지역 밖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지역 밖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 어디에서 칠학지구에서 지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고 도시지역 안 돼요. 그냥 칠학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도 안 되고 지구단위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잊으면 안 돼요. 자, 농림지역 신도시 만들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자, 도시개발구역 딱 지정하니까 농림지역 뭐가 됐다고요? 도시지역. 자동 뭐가 됐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단 어디는 그러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과 칠학지구는 그러하지 않는다.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저 밑에 2번 박스 밑에 2번 X 필요가 없습니다. 자, 큰 2번 개발행 허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효과 이제 두 번째 효과 두 번째 무슨 효과가 나오냐? 자, 우리 국토가 이만하면 전 국토에서 잘 들어보세요. 전 국토에서 개발 행위? 예, 건물 전 국토에다가 뭐 하려면 개발 행위를 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뭘 보고 개발 행위를 했어요? 건물 건물 이게 개발 행위인데 자, 여기에서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여기에서 재개발입니다. 정비사업입니다. 이 안에서 개발 행위할 때는 신도시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 행위할 때는 무슨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개발 행위 허가받고 이 정비구역에서 개발 행위할 때는 도정법에서 허가받고 그러니까 따로 법에서 또 별개로 잡는다는 얘기요. 전 국토에서 그냥 개발할 때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 행위 허가받으라. 근데 전국 중에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 행위 하려면 도시개발법에서 허가를 받는다. 정비구역에서 개발 행위 하려면 도정법에서 허가를 받는다. 우리는 개발 행위를 보고 뭘 보고 개발 행위를 했다? 건물 개발 행위는 뭘 보고 개발 행위냐? 6월 달까지는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 6월 달까지 질문하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툭 해요. 툭. 생각해서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툭툭 던지면 기가 막히게 다 맞죠. 저기 제가 얘기했으니까 저기 거제 가게 되면 거제 가게 되면 대단한 사람이 2명 있다고. 완전 두 사람 대단해요. 누가 대단하냐 그러면 신선미라는 학생이 진짜 대단하고 신선미 대단하고 맨 앞에 있는 그 친구는 올해 처음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왜 대단하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가지고 1차 합격하고 작년에 봐가지고 2차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올해 1, 2차를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처음에 1차를 너무 쉽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2차가 떨어져. 그러니까 1차를 좀 엄청 고생해가지고 막 들어눕고 해가지고 힘들게 고생한 사람은 2차 절대 안 떨어져. 근데 어떻게 대충 해가지고 1차 넘어간 사람?
그분이 이거 볼 리는 없겠지만 어느 지역이라 말하기 힘들고 그분이 학교 교사인데 2달 만에 1차 합격했습니다. 2달 만에 1차를 거짓말이 아니고 2달 만에 1차 합격 그 다음에 6년 동안 합격을 못합니다. 7년째 대전에 저 만납니다. 7년째 대전에 2달 만에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를 갔다가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어라 이거 그 다음에 또 1차가 쉬울 거 아니에요. 대충 2차 어라 7년째 대전에 저 만났어요. 앞에서 제가 쓰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 똑같이 따라 쓴 게 똑같이 했어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 그분을 써요. 아니 쓰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수님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강의하세요. 난 내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쓰지 말라니까 모른다니까. 나 쓴다니까 자꾸 막냐고. 쉬는 시간에 따라 만날 때 그분 한 얘기가 교수님 진짜 나도 그분도 나도 지금 학교에 있고 교직에 있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그랬대. 옆에 사람 쓰면 쓰지 마라. 공부가 무슨 암기냐 이해를 해야지. 쓰지 마라고. 선생님이 쓰면은 차라리 너는 더 앉아 듣고 보고 이해를 해라 이해를. 옆에 사람들이 쓰니까 그걸 명시 교단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야 공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해를 해야지 무슨 암기하냐. 옆에 젊은이는 죽으라 쓰는 거야. 하지 말라니까. 근데 걔는 합격 나가는데 본인은 떨어지는 거야. 어라 이게 이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해가지고 몇 년째 하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나도 그 젊을 때 나도 암기하지. 쓰니까 똑같이 완전 따랐으니까 이제 앞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듣고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교수님 내가 수업 시간 쓸 테니까 나도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 써야 된다니까. 암기해야 된다니까. 그분 한 얘기가. 그분 말에 의하면 대충해서 1차 합격하고 대충해서 2차 떨어지니까 이분이 지금 업을해요. 업을. 지금 한참 돈 벌 때인데 지금 이거를 1, 2차 동시에 하자니 얼마나 열받아요. 열받고 시간도 없고 마음은 급하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웬만한 거 질문하면 다 맞춰요. 지금 시험 받아 합격해서 이미 점수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언제입니까? 2월 달인가 카페에다가 정리가 안 되고 어쩌고 그런 말 하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해봤자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딱 그러니까 바로 열고 공부 더 한 사람도 있죠. 심리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투정하게 되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더 투정을 같으니까 탁 잘라버린 거예요. 하지마. 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관상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하지마. 더 열심히 해. 지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질문했다고 혼자 다 맞죠. 그리고 완전 생초보. 사람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독특해요. 질문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막힘이 없어요. 툭 던지면 툭 기가 막혀 100이면 100다 맞죠. 답을. 제가 거기 그 강릉 얘기 안 했습니까? 강릉시 얘기 안 해줬어요? 강릉 사고 친 거? 안 했다 합시다. 이게 2580이라고 합니까? 2580? 예, 시사 채널 2580. 여기에서 강릉시를 고발한 게 있었어요. 강릉시에서 산을 갖다가 바꿔야 되는데 사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A라는 사람이 산 가지고 있다. 강릉시 산이 있다. 이 산을 갖다 강릉시 파세요. 안 판다니까. 안 팔고 이 산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바꿔줬어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1억 몇천인데 이것도 1억 바꿨어요. 바꾸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지난 다음에 이 산에서 A라는 사람은 30억을 해먹었어요. 30억을 바꿔가지고. 왜요? 여기에 지금 소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 좀 좋은 소나무죠? 목줄 쓰는 거. 그 소나무 한 그룹 했는데 300에서 400만 하는데 그 중에서 100 몇십 그루가 강원도도 가 있고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게 30억어치 팔아먹었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거기 이거 2580이 이거 몇 시에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물어봤더니 자 이거 몇 시에요? 11시. 어디세요? MBC. 몇 월 날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저는 툭 물어봤더니 딱 하는 얘기가 아무 생각 없이 교수님 그거요? 일요일날 저녁 11시 MBC에서요. 어떻게 천년을 다 끼고 천을 갖다가. 이 친구는 대답하게 되면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냥 툭툭 던져요. 툭툭 던지는데 기가 막히게 다 맞춰요. 왜요? 지금 질문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툭 던지는 질문하면 툭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배운 것도 없으면 죽으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생각해서 담낼 만큼 그런 질문이 6월 달까지는 안 나간다니까요. 툭툭 던져야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면 기가 막혀. 근데 이 친구는 기가 막히게 맞추는 게 이 친구가. 제가 지금 이 둘이 비교하게 되면 선미 같은 경우는 만약 학교 간다 그러면 모두에도 점수가 85점 이상으로 합격할 것이고 이 친구는 이번에 3월 달에 모의고사 시험 봤는데 솔직히 몇 천만 했냐 했더니 그래서 1차가 40이 안 되던데요. 당연하지. 2차는 30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이 점수가 자 지금 처음에는 선미가 앞서겠는데 제 판단에 맞으면 9월 가게 되면 얘는 얘보다 훨씬 뛰어넘으래요. 이 생각하는 게 얘는 85에서 안정적 합격한다 그러면 얘는 아마 90, 95 정도가 합격하래요. 생각하는 게 뭐하고 틀려. 생각하는 게 우리처럼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웬만하면 저 친구 같은 웬만하면 상식으로 다 맞죠. 뭐 하다 거기까지 갔는가? 뭐 하다까지 갔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니까 좀 생각 좀 하지 말라고. 개발 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건물 터터터, 건물 터터터. 전국에서 건물 터터터 하면 허가 받는다.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 뭐 하려면 똑같이 하지. 건물 터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축. 이게 축. 나무, 배고, 싱글. 나무 한 그루가 뭐가 된다고? 보상. 신도시 만들고 재개발할 때는 이거 보상해 말아 이걸 따져야 되니까 보상에 영향을 주는 개발 행위는 일체 못하게 막아놔야 돼요. 건물 터터터 축 봅니다. 자, 박스 1번입니다. 박스 1번 건축물의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체크합시다. 가설건축 포함 체크합시다. 대수선 용도 변경. 국토개혁법 그냥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끝났는데 여기는 뭐도 포함하고 가설건물 포함하고 대수선 포함하고 용도 변경 포함하고 좀 줄 좀 꺼놓고 2번 공점을 설치 인공을 가서 제작한 시설 설치 특별한 거 없어요. 3번 토지 형질 변경 절토성토 정지 포장된 방법으로 토지 형성을 변경하는 행위 굴착하는 행위 거기서 매립하는 행위 특별한 거 없습니다. 토석 채취 흙물에 작업받은 토지를 채취하는 거 특별한 거 없어요. 토지 분할 특징 없고 물건을 쌓는 거 옮기기 쉽지 않냐 물건 한 달에서 쌓는 거 특징 없고 종목의 벌채미 식재 뭐 그것만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네. 평소에 뵀던 건물 터에서 뭐가 추가된다? 축이 들어간다. 축. 그리고 건에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이 추가될 뿐이다. 그러면 이제 그 행위 하려면 뭘 받고 허가 받고 301페이지 봐요. 양가로 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의견 청지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자 체크합시다.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그거 이해 좀 해야 돼요. 앞전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했죠. 거기 한번 들어봐. 거기 한번. 개발행위 허가할 때 허가 신청 내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너 어떻게 확인했어요? 가서 물어봤죠.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건물 또 쭉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무슨 사업한다? 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도시개발 사업이 무슨 사업이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그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허가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시행자 의견 드려야 한다고. 그 다음에 허용사항입니다. 허용사항. 다음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1번 재복구 재난수 응급조치. 국토개혁법 한 달 내 신고인데 이거는 그냥 합니다. 재복구 재난수 응급조치는 그냥. 2번에 1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그러면 비닐하우스 이런 거 생각해야죠. 2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3번 도시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는 터석 채취.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요? 객관식 줄입시다.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는 터석 채취. 4번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다 물건을 쌓는 거. 5번 관상유수목의 임시 식재. 경작지에서 식재는 제외니까 허가 받는다. 경작지에서 임시 식재는 허가를 받는 거. 그 다음에 4번 기득권 보호입니다. 기득권 보호. 세 번째 줄에 30일 잡아요. 30일 내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어쩐답니까? 신고입니다. 신고. 30일 내에 신고하고 개석한다. 30일 내에 신고하고 개석한다. 넘어갑니다. 5번 위반제 불안해하지 말고 넘겨.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다른 데하고 똑같아요. 퍼지 말고 말로 합시다. 허가 안 받고 뭐 어쩔까요? 처벌. 원상해보면요.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 징수, 안 내면 강제징수. 똑같아요. 보지 말고. 6번 의미가 없고 7번 봐요. 7번. 이렇게 해서 개발행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그건 나오니까 알고 있으라고요. 원래 건물토토토가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를 받으는데 도시개발법에서 먼저 허가 받았으니까 국토계획법 또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이제 들으세요. 자, 도시개발구역안에서 건물 축 하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가설 건축물, 그리고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 받고, 안 받는 건 따로 없어요. 공작물 설치 허가 받고, 농림업용 간이공작물 안 받는 거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안 받는 거요. 토석 채취 허가 받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토목 채취 안 받는 거요. 토지 분할 허가 받고 안 받는 거 없어요. 물건 적치 허가 받고 한 달 이상 물건 적치 허가 받고 근데 전치 남겨두기를 한 대지에다 물건을 쌓는 건 안 받고 중목의 벌점 식재 허가 받고 근데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안 받는다. 단 관상용 중목을 경작제 식재는 받는다. 그러면서 그런 허가구제 할 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드려야 한다. 진행 중인 사업은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몇 페이지표입니까? 그러면 우리 책 426페이지가요. 426페이지. 책 426페이지 가게 되면 3절 정비구역안의 개발행 허가 찾았나요? 시작합니다. 정비구역에서 다음 행위하려면 허가 받습니다. 1번 빨리 찾아요. 빨리 427페이지 갔어요. 지금 건축물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가설건물 포함 용도 변경 뭐가 없어요? 대수선 주의하죠. 대수선이 없음. 개발법은 대수선이 있지만 도정법은 대유선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공작물 설치 똑같아요. 토지 형질 변경 똑같음. 토덕 채취 똑같아요. 토지 분할 똑같아요. 물건 쌓는 거 똑같아요. 종목의 벌점 식재 똑같아요. 2번 자 허가구제 할 때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듣는다. 똑같아요. 자 허용사항 1번 재해복구 전환서 응급조치 안 받는다. 똑같음. 2번 1번 농림수산물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똑같고 경전 형질 변경 똑같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토목 채취 똑같고 전체 관련 대지에 물건 쌓는 거 똑같고 관상 주목의 임시식재 똑같고 경작지 식재는 허가받는다. 그것도 똑같고 넘어갔어요. 기득권보 세 번째 줄 넘어갔습니다. 기득권보 세 번째 줄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똑같아요. 4번 1번 위반자이든지 원상해보면령 대집행 똑같아요. 양걸 2번 똑같고 양걸 3번 정비구역에서 허가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 관련 똑같아요. 결론은 차이가 난 거 뭐가 차이가 나요? 대수서인 차이 나요. 대수서인.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의 개발행 허가가 아주 출제가 잘 돼요. 둘이 왔다 갔다 왔다. 올해 얘 내면 내년은 쟤 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개발행 허가가 두 문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국토계획법 한 문제 나오면 개발법 가든가 도정법 가든가. 그럼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제 두 개 동시에 다 잡아가지고 자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 이제 동시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건물 축 허가받는다. 건축물의 건축 생각해야 되지.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은 둘이 똑같이 허가받는데 대수선이 개발법은 받지만 도정법은 안 받는다. 그것만 구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자 공작물 설치 허가받는다. 안 받는 거 농림업용 간이공작물 토지 형질변경 허가받는다. 안 받는 거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토덕채취 허가받는다. 안 받는 거 자연건강 해산 토덕채취 토지 분할 허가받는다. 안 받는 거 없음. 그 다음에 물건적지 한 달 이상 물건적지 허가받죠. 전치하기로 한 대지에다 물건적지 안 받음. 중목의 벌채식재 허가받음. 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안 받음. 근데 관상용 중목을 경작지 식장 허가를 받음.
그리고 똑같이 재부권 재난수업 허가 안 받음. 또 허가하려는데 개발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또 진행 중인 사업은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그렇게 해서 허가받으면 국토개법 개발행 허가 받은 걸 본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번 도니까 좀 되겠죠? 또 한번 해봐요. 또 해봐요. 그러면 완벽하게 된다. 그렇게 반복해가지고 머리에다 딱 굳히기를 해놔야 돼요. 그게 한 문제짜리니까. 자, 그러면 또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갑니다. 이제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지정 효과까지 설명했어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뭐가 되고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되고 건물 토토토 쭉 허가받는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구역의 해제가 되는데 자, 책 보게 되면 책이 302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가 나오는데 이 해제를 알려면 해제를 이해를 하려면 개발계획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해제가 이해돼요. 해제는 놔두고 개발계획 먼저 하고 해제를 좀 이따 합니다. 잠시 쉬고 개발계획부터 합니다.